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陈회장입니다. 토요일 벌써 아침 6시예요. 6시. 한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약간 목도 풀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냥 눈이 자동으로 떠지네 보니까 자동으로 떠집니다. 오토입니다. 오토. 그러다가 다시 또 피곤하면 다시 또 쓰러지고 하는데 하여튼 자다가 일어나면은 약간 몽롱해요. 몽롱한데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운동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돌아오죠. 새벽 6시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려고 천회장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투자도 하는데 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맞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5가지 공통점이 첫 번째가 뭐냐?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한다. 이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저축하는 것은 후순위에 둔답니다. 후순위. 하지만 쓸 거 다 쓰고 나면은 저축할 만한 돈은 거의 없죠. 거의 없게 된다. 거의 없어.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충동 구매를 자주 합니다. 충동 구매. 충동 구매를 자주 하더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욕심 때문에 일단 사놓고 나중에 왜 샀는지 후회를 하는 거야. 나중에 왜 샀는지 후회를 하더라. 세 번째는 실력을 쌓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쌓는 거야. 실력을 쌓는데 생각만 쌓고 있어. 이 돈을 잘 벌려면 여러분, 이 재테크 공부도 해야 하지만은 이 실전에도 뛰어들어야 돼. 실전. 하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결국 공부도 실전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실전. 엄청 중요합니다. 실전. 네 번째, 돈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 빌리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알겠죠? 절대 빚을 내지 말자. 비토하지 말자.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5번째, 자본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자본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자본이 없다. 하지만 열정과 노력도 자본이다. 돈이 없다면은 열정과 노력을 더 투자하면 된다. 알겠죠? 열정과 노력을 더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행력이 차이랍니다. 실행력이 차이더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그 실생활에서도 최대한 아껴요. 아끼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경험을 쌓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저런 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좀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또 뛰어다녀야겠죠. 그러면은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줄기차게 떠들어 볼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냥 귀로 들으세요. 뭐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현재 삼성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삼성이 이제 감산을 공식화하다 보니 삼성의 뭐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뭐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번 감산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 여기서 삼성이 지금처럼 반도체 DRAM 점유율 1위에 안주하면은 인텔처럼 시장에 뒤처질 수 있다. 인텔처럼 훅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가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오랫동안 1등을 지켜온 우리 삼성이 4월 7일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은 감산을 결정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약 25년 만이야. 삼성은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 반도체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서 장을 바꿉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95.8%나 감소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 지난해부터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에서 감산에 돌입하고 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등 삼성전자까지 이와 같은 감산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인데 삼성의 이례적인 감산 결정으로 반도체 시장의 치킨 게임 우려가 이제 해소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 4월 19일 리포트 통해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3분기부터는 수급 개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삼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몰리고 있고 올 들어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6조 8천억이에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51.5%, 연초 대비 1.8% 정도 증가했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됩니다. 하반기부터 삼성의 감산 효과로 이 반도체 수급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삼성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기존의 74,000원에서 77,000원, HSBC 75,000원에서 88,000원, 미주오 77,000원에서 8만원으로 삼성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감산 결정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커져요. 글로벌 1위인 삼성이 투지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인텔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인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14일 삼성은 인텔과 같은 자만심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투지와 도전 정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 선 대장은 1983년 도쿄 선언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어요. 당시 그가 한국의 원자재는 부족해도 교육받고 부지런한 인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자신감 보였고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프리 케인이 그 삼성 제국을 인용해서 삼성의 임원들이 도전 정신을 다지기 위해서 서울에서 산을 넘어서 하룻밤 행군 그 훈련을 받으니라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완공된 삼성의 첫 반도체 공장이 도착을 해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일화 등을 이제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삼성의 투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철저한 업무 윤리가 삼성을 메모리 시장의 난공불락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삼성의 감산 결정은 삼성답지 않다는 지적이고 최근에 삼성은 이 과거의 인텔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켜온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에서 지난 10년간 자본 지출이 안정화됐고요. 반도체 3사가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발언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이 이와 같은 발언이 2035년까지 약 3천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성장이 전망되는 전체 디램 시장의 성장세에 편승하는 데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램 시장을 과점하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3강 구도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정상의 자리가 너무 안락한 나머지 더 이상 경쟁사로부터 더는 점유율을 빼앗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꼬집어요. 2030년까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면서 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TSMC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파운드리하고 그 반도체 함께 생산하는 우리 삼성의 사업 모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이 디램과 낸드 제조 기술에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혁신적으로 우위를 잇고 있답니다. 혁신적으로 우위를 잇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하고 삼성에 밀리기 시작할 당시에 이 챔피언 인텔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우려를 표해요. 과거 오랫동안 반도체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2010년대 후반부터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서 뒤처지다 보니 삼성과 대만의 TSMC하고 밀리는 거죠.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10위권 밖이다. 삼성이 인텔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근성으로 불리는 이 선대회장의 스타일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살려야 한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근성이 큰일이네요. 보니까 악바리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현재 보니까 세계 11개국 증시의 대표 주자인 베스트 11을 비교해 보니까 삼성, 그 대만 TSMC, 호주 BHP가 현금 흐름 대비 저평가된 3인방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꿈틀거리다 보니 국내 투자자는 물론이고 서학개미까지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삼성은 반도체 감산이라는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기면서 현금 흐름으로 따졌을 때 4년 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인데, 삼성과 라이벌 관계로 지금 부상 중인 TSMC가 반도체 업종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서 경기 침체 터널을 가장 빨리 빠져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은 호주의 광산 기업 BHP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주가가 저평가됐지만은 지속적인 인수합병으로 광물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은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분야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올해 들어서 6조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가 몰립니다. 이 같은 대규모 머니 무브가 일어난 것은 외국인 기준에서 봤을 때 삼성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싸기 때문이야. 싸다. 세계 주요 증시 11개국 중 시가총액 1위 기업끼리 비교해봐도 답이 나온대요. 삼성과 비교 대상이 미국 애플, 중국의 텐센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LVMH, 독일 SAP, 일본 도요타, 호주 BHP, 네덜란드 ASML, 대만 TSMC, 덴마크는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있는가 봐요. 각종 수치는 블룸버그 4월 17일 기준이라고 해요. 이날 삼성의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를 보니까 3.54배, 10개국 중에 시총 1위 중 최저. 통상 이 투자 지표는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22년 말 기준 한국 1위 기업의 그 에비타가 2.85배에 불과했네요. 역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다. EV, EBIT를 다른 말로 하니까 투자자의 원금 회수 기간을 든다. 투자자의 원금 회수 기간. 3배면은 투자 원금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먼저 그 분자인 EV, EV는 EV 계산식은 뭐냐? 이 시총에다 플러스 총 차입금 빼기 현금성 자산,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에다 그 차입금을 더하고 현금을 빼주는 고생을 하는 것은 여기서 EV가 M&A 사냥꾼이 회사를 살 때 값어치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M&A를 하려면은 그 회사가 그 진 빚도 떠나야겠죠. 이제 분모인 에비타, EVITDA라고 하죠. TDA, 에비타는 이런 복잡한 용어 알아야 하나 여러분들. 하여튼 알면 나쁘지는 않겠죠. 하여튼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요.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냥 감가상각비는 회계에 그 표시는 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 회사의 현금으로 보면 되고, 22년 상당전자 영업이익은 43조 4천억, 감가상각은 41조 원, 에비타는 84조 4천억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말 그 당시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240조 원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올 들어 삼성의 EV는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도산시켜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뺏어오는 전략을 잠시 멈추고 이 감산이라는 현실적 대책을 내놨어요. 이대로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의미 있게 줄이면 재고는 줄어들겠지. 삼성전자 재고 자산은 2021년 말 41조 4천억 원에서 22년 말 52조 한 2천억 원으로 1년 새 한 26% 정도 증가를 했다네요. 이 감산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이 약간 줄어들면은 22년 유가 움직임처럼 반도체 가격도 올라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올해 주가 수익률에서 삼성은 4월 17일 17.7%인데 하여튼 같은 업종 TSMC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TSMC가 14.8%, ASML은 12.7%.
삼성 주가는 21년, 22년 그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은 2.2%로 다른 반도체주보다 낮고, 뭐 TSMC, ASML은 각각 2.1%, 1.9%예요. 이 같은 배당 매력은 외국인을 자극하는 거야. 올 들어서 4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6조 한 6천억 정도 순매수합니다. 삼성전자는 설계에서 생산까지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경기 침체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중간지대, ASML은 장비 업체라 후방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구매를 꺼리면서 삼성전자가 실적 충격을 먼저 받았고, 삼성의 지난 1분기 매출은 1년 사이에 19%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무려 96%나 급락을 했고, 이 잘 버티던 TSMC도 어닝 쇼크 바통을 넘겨봤습니다. 3월 TSMC 매출이 6조 3천억, 1년 사이에 15.4% 감소를 해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은 반도체 생산을 의미 있게 줄이는 감산을 TSMC, ASML 같은 장비 업체의 주문을 삭감하는 그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TSMC가 빠르게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은 높은 수익성을 무기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을 하는데, TSMC 영업이익률이 22년 회계연도 기준 49.6%예요. 세네요, 굉장히. 삼성이 14.4%인데 이 마진 기울기가 차이나므로 불황의 터널도 TSMC가 더 빨리 탈출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마진이 높은 파운드리 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당연하지. 마진이 좋아야 돼, 마진. 워렌 버핏, 우리 CEO, 우리 버핏 형님도 한때 TSMC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도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방식에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최근에 버핏이 TSMC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이유로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ASML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최근 분기 매출이 1년 사이에 91%나 급증을 했고, 그러나 19일 실적 발표 직후 첫날 주가는 3% 이상 급락을 합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데, 이 고객사가 줄을 서서 좀 사갑니다. 상황이 반전이 됐어. 삼성과 TSMC 등 주요 고객사가 기업과 투자를 축소하다 보니 EUV 노광기기 예약 금액이 반토막 났다. 반토막 났다.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 본사를 둔 광물회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BHP인데 여기 철광, 구리, 니켈 등 산업용 핵심 광물을 생산을 해요. 이 중에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니켈 중요하죠. 22년 초에 급등했다가 하락 안정화되면서 이 BHP 현재 주가 역시 작년 말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BHP는 산업용 광물 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을 M&A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올 들어서 구리 사업을 키우고 있더라. 구리 사업. 최근에 호주 구리 생산업체 오즈 미네랄즈를 8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 위기를 넘어서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평가. 4월 현재 EV 에비타가 4.79배더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저평가랍니다. 부지런히 봅시다. 쌀 때 부지런히 줍줍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토요일이라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텐데 영상 듣고 좀 주무시다가 다시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셔서 운동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